안녕하세요. 한경기업 경영지원본부 이혜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님 오늘은 좀 저희가 네. 특이하게 네.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드라마 속 세금 이야기를 좀 해볼 오, 거예요. 네. 드라마 보다 보면 네. 이게 현실을 반영한 거니까 세금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치. 어. 볼 때마다 저거 좀 안타깝다. 이거 좀 다 틀렸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네네. 그렇기도 하고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제 일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 중에서 제 요즘 최애 드라마, 진짜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핫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스리생. 그렇죠. 스리생이 무슨 세금 이야기가 있어, 병원 이야기지 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장면 보시면 아 하실 건데 선생님도 네. 잘 모르시죠?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세금 얘기가 있었어요? 세금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네. 나는 지금 약속해보세요. 너무 귀여워. 아, 저도 하네요. 떨려. 잠시 전문 경영. 났어요. 자, 느낌 오죠? 우리 양석형 교수가 담당 세무사가 없나 봐요. 없어.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해를, 네. 그래서 옆에 세무사 회계사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니까. 네, 없이 지금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코칭을 못 해주셨나 봐요. 변호사님이 세법을 잘, 몰라. 네. 자,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요. 양석형 교수 아버님께서는 비상장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다가 알자. 알짜기 또 모든 비리를 저지르시다가 네. 갑자기 돌아가셨죠? 네. 갑자기 소송을 하셨는데 이제 하고 나서 유언장이 딱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되니까 유언장에 뜻밖의 내 모든 회사에 대한 모든 지분은 아직 양석형에게 남긴다. 네가 나의 가업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오픈되고 친구들인 의사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진짜 의사 그만두고 이거 할 거야? 내가 그걸 왜 해? 전문 경영 의사 가야지. 이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인데 그거 보면서 어라? 어머 웬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 들어요? 들었거든. 이게 시즌 1 마지막이에요. 시즌 1 12화인데 우선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우리 양석형 선생님 원장님은 이제 아는 의사니까 나는 그쵸 계속 일을 할 텐데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세울 거야 라고 얘기한 이 부분. 네. 상속을 포기한 건가요? 주식은 받았겠죠? 경영은 안 해도? 자 그러면 회사를 물려받지 않은 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사실은 회사를 어떻게 물려주는지 잘 모르시는데 주식을 주는 게 회사를 물려주는 겁니다. 네. 경영인, 대표이사를 물려주는 건 대표이사는 저희가 회사 다닐 때 농담식으로 임원들을 임시직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월급을 받으시는 고용된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회사의 주인은 실질적인 주인은 주주죠. 그렇죠. 네, 네.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제 회사를 소유하는 건데 지금 상속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식은 소유하고 계시죠. 다만 이걸 운영하고 관리하는 관리직인 대표이사를 전문 경영인, 즉 월급을 주는 사람으로 고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상속은 발생을 한 거죠. 겁니다. 네. 이럴 때 상속세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주식을 받으면 이 주식을 양석형 교수가 공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식을 공짜로 받은 건 상속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경영을 다른 사람이 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세법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일반 그냥 상속이 돼버리거든요. 상속세율은 10%에서 50%까지 있습니다. 근데 상속 재산이 30억이 넘어가게 되면 세율이 50%예요. 근데 지금 알짜배기에 중소기업이다. 비상장이다. 이런 경우에는 주식 가치가 100억은 쉽게 나와요. 쉽죠. 네, 100억, 200억 나온다 그러면 우리 양석형 교수는 당장 세금을 한 50억을 내야 될 것 같은데 200이면 한 100억 나오겠다. 그렇죠. 현금으로 내야 돼, 현금으로. 그렇죠. 네. 비상장 중소기업에 사실은 현금이 있기가 또 좀 힘들고 우리 양석형 교수는 종합병원에 월급 받으시는 그러니까요. 이런 세금 진짜 많이 나올 텐데. 네. 그러니까 이런 세금을 고려하고 의사결정을 한 건 아니겠죠.
아무 생각 없으신 걸로 제가 보이는데 네. 자, 저희가 지금 이거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점이 전문 경영에는 세울까 이 한마디였거든요, 사실. 맞아요. 왜 그런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상속받을 때, 특히 아버지가 경영한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는 나라에서 혜택을 줍니다. 이 회사를 물려받아서 우리 2세가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잘 경영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 문제가 되면 안 문제가 되면 안 돼.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가업 상속 공제라는 걸 통해서 상속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뒤로 밀어줘요. 그리고 정말 사업을 우리 자녀가 물려받아서 잘했다. 7년 이상. 그러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네네. 그렇죠. 아주 훌륭한 제도죠. 네,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10년 이상 영위했다. 그러면 200억이 한도고요. 20년 이상 했다. 300억. 그리고 30년 이상 했다. 그러면 500억까지. 지금 양석훈 교수 사례에서 보면 아버님이 꽤 오랫동안 중소기업 운영하신 걸로 나와요. 몇십 년 동안. 네. 그러면 30년 이상 하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500억을 공제를 해준다. 그쵸. 상속세 거의 없을 수 있겠네. 그렇죠. 그쵸. 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왜 안 되냐?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은 나라에서 해주는 일종의 혜택이에요. 고용률을 유지하고 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해주는 혜택인데 여기가 그냥 해주는 게 또 공짜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요건도 되게 까다롭고 사후관리도 있어요. 네. 우선 요건이 뭔가 있을 텐데 그 요건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양석훈 교수님 이걸 받으실 수 없는 건데 요건이 뭐가 있죠? 이게 혜택을 줄 때는 사실 엄격하게 주는 게 맞잖아요. 그쵸. 이 사람 저 사람 다 주게 되면 사실 세금은 누가 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돌아가신 분이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여야 되고 지분을 50% 이상 계속 갖고 계셨어야 돼요. 일단 요 요건을 충족하고 물려받는 자녀는 상속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에 사실은 가업에 종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업에 종사는 그 회사에서 실제로 직원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임원으로 취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사로 등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내이사로? 네네. 그리고 신고 기한 이후 2년 이내에는 대표이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가업을 물려받은 거고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례로 다시 돌아가면 네. 우리 양석훈 교수님께서 만약에 가업에 아버님하고 사이가 좀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회사 일을 조금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대표이사직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면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님 요건은 어느 정도 다 충족이 됐었으니까 네. 한 해 하나 이제 양석훈 교수가 내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그동안은 제가 아버님한테 불효를 했지만 제가 받들어서 가업을 잇겠습니다 라고 해서 대표이사직에 취임을 해서 요건을 충족했다 네. 가정을 할게요. 네. 또 이게 또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있겠죠. 그렇죠. 그쵸? 이제 공짜는 없어. 네. 국가가 상속세를 안 내게 해주는 목적이 고용을 유지하고 그쵸. 또 법인세도 잘 내고 그렇죠. 뭐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목적 달성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라고 합니다. 다시 추징이죠? 네, 어떤 경우냐면 상속을 받아서 지분을 팔아버리거나 공제받은 지분인데 내가 남한테 팔거나 팔아버리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치? 직원을 해고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생각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바로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기간은 7년입니다. 7년. 7년 동안 요 사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건 이제 양석경 교수님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우리 근데 지금 상담 가거나 막 중소기업 대표님들 보다 보면 네. 이제 60, 70대인 부모님들하고 네. 30, 40대인 자녀분들이 많아요. 네. 네, 이제 수명이 다 길어지고 의학이 발달한 관계로 이제 뭐 60, 70대 계신 분이 100살 이상 사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녀분들도 성장을 하셔서 사업에 좀 기여도 하고 싶고 네. 내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데 아직 유산을 받긴 우리 아버님께서 너무 건강하시고 아직 젊으시다. 그럴 때 주식을 좀 미리 받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네. 이거 상속만 이렇게 혜택 있어요? 아닙니다. 사실은 증여도 나라에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아버님 도움을 받아서 경영 수업을 받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증여를 통해서도 사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가업 가업승계 증여특례. 네. 가업승계 증여특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실은 주식을 증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증여할 때 일반적인 증여세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속세율하고 똑같아요. 1억까지는 10%고 30억을 넘어가게 되면 세율이 50%가 넘어가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되면 사실은 증여도 어렵겠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요 증여 특례를 활용하시면 30억까지는 10%고요. 100억까지는 20%인데요. 5억을 일단 공제로 빼줍니다. 일반적인 우리 직계 비속 자녀한테 증여할 때 우리 10년 동안 5천만 원밖에 안 빼주잖아요. 근데 이 증여 특례는 일단 5억을 빼줘요. 5억을 빼주고 거기에다가 또 5억을 넘어가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다만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증여한 이후에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상속재산에 원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무조건 들어가요.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30년이 지나건 상속재산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메리트가 있죠. 있죠. 왜냐면 되게 신기한 게 우리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잖아요. 그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뭔가 분위기가 세신되면서 매출이 늘어나요. 되게 잘 돼요. 네, 되게 잘 되고 주식 가치가 막 펑펑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 가치가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회사가 좀 낮아. 10년 뒤에 우리 회사는 이익도 많이 쌓일 거고 자산도 많아질 거야. 그럼 당연히 주식 가치가 올라갈 테니까 미리 증여하시게 되면 이 주식 가치를 고정시켜 놓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쌀 때 증여하는 효과가 분명히 맞아요. 네네. 나중에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걸 지금 만 원일 때 증여할 수 있는 효과가 그렇죠. 있는 게 증여특례거든요. 그리고 이 증여 특례를 받아도 요건이 충족하면 앞서 말씀드린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업상속 공제라는 게 한도가 있잖아요. 한도 내에서만 공제받는 거기 때문에 그 공제받을 때 그 주식 가치가 이렇게 들어간 것도 이 주식 가치로 들어가니까. 그렇지. 네. 높게 평가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때도 지금 증여 특례를 미리 해 놓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혹시 증여특례도 이 상속처럼 네. 뭐 7년 고용유지 이런 거 있어요? 4월 요건은 사실은 고용유지 조건 이런 건 없고요. 대표이사로 4년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아드님이. 저희 오늘 드라마 속 세금 이야기 좀 알아봤는데 선생님들 이제 앞으로 드라마 보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캐치해보세요.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정말 작가님들이 대단하시네요. 대단해요. 네. 다음에도 혹시 또 보다가 제가 재밌는 내용 있으면 알차게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